제가 지난 최고위 선거 때 그때 한번 뵙고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가 골목골목 선거위가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서는 전라북도를 담당하게 돼서 이렇게 먼저 인사 겸 한번 찾아뵙고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가 투표를 제고하고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뵙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내란을 잠식시키고 또 향후에 국민들의 분열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합의 정치 그리고 헌정 질서 파괴에 따른 헌정 질서 회복 이 세 가지의 기치를 가진 상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다고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제가 전부 현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권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말씀 주시면 답변하는 형태로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계시는 의원님들 제가 따로 소개를 분위기가 어떤가요? 저희 전라북도권을 다녀보니까 제가 김제에 갔을 때 시장을 돌다가 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참 경우가 없다는 말을 제가 전라북도를 떠나고 나서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걸 나눴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압축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친일부센터를 벌이고 또 본인들이 만들었던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이 대선 기간에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특히나 김문수라는 후보로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후보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탈당제도 마찬가지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해서 제명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명이 아닌 18일 토론회를 앞두고 전략적인 탈당 상태로 생산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경우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나보는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뵌 분들은 대부분 선거에서 뭔가 정부가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네.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 논란이 되는데요. 제 감사하고 물어보려고 사실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 공약에 대한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희망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입장을 밝히는 거는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아산과 전북권에 경찰학 제2경찰학교에 대한 공약이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물지만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거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경쟁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산과 전북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다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미 두 군데를 알고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공약이라는 거 네. 무게가 큰 건데 나중에 공모를 거친다는 거 어떤 후속 대책 없이 제시 없이 공약을 일단 요구한 대로 일단 알고도 집어 넣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수였다면 좀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하겠는데 알고도 넣었다는 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저희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정책 쪽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선 아산 지역에서도 제2경찰학교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망원에서도 제2경찰학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는 딱 거기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공약을 올린 것 같고 이거를 합치는 과정 중에 양쪽을 다 빼느냐 넣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한 부분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에 대한 뭐 정무적 판단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북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 나와야 네. 수도권 추천권에서 가면은 편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투표율이죠. 투표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홍보와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야만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이 선거의 그 성격을 규정을 하자면 말씀대로 21세기에 친위 쿠데타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호남권은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광주를 가보니까 상당히 충격들이 컸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께 좀 널리 알리고 스스로 참여를 해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호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라는 말 썼듯이 국민 주권 정부를 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이 내란을 종식시켰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직접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는 기회에 동참을 해달라고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목표가 90% 득표율인데 80%인데 가능하시겠어요? 그건 이제 도당에서 이제 그런 목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모든 선거는 마지막에는 결국 51대 49 구도로 갑니다. 누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호소력 있게 다가가서 2%포인트의 차이로 당겨올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20대 대선은 0.73%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는 그 분위기를 아예 파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격차인데 저희는 마지막까지 지난 20대 대선을 반영조사 삼아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제 하시는 거 보면 지역 분양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다른 지역이나 이제 수도권 경기도 하시는 거 보면 GTS나 공항, 고속도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더 치우쳐지지 않나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좀더 소외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공약들 보면 조금 더 소외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떤 어느 부분에서 더 수혜진 것 같습니다. 전북이나 비수도권 쪽보다는 오히려 그게 훨씬 가치가 큰 것 같아요. 공항이나 GTS 내려가지고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전북에 대한 좀 디테일한 공약들이 사실 나오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디에 나올 것인가 이런 그런 부분들은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수도권에 있는 공약들, GTS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독일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완성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약들도 많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14개 시군구에 대한 공약들을 지금 검토를 해보면서 왔는데 이게 수도권 집중 현상을 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의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자치단체하고 그걸 협의를 해서 사업이 검토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풀어가야 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도로는 확정된 이후부터 건설까지 10년이 걸리고 철도 역시 검토되고 확정된 이후부터 건설하는 데까지 15년이 걸립니다. 이건 예산 범위를 떠나서 이 필요성을 넘기라고 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광역교통 대책을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 최고위원회 때 전라북도 전주를 찾아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대광이법
아니었습니까? 그때 제가 공약을 했고 또 익산의 이춘석 의원님이나 다른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개방 입법을 전라북도 원포인트에서 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이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전라북도 체육에서 저희에게 많은 요구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순수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오시면 분들이 많이 변하지 않는 일감으로 오실 때마다 느낄 것 같아요. 전국에 변화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올라가는 이랬을 때 많이 도와주시고 그럼요. 힘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또 전라북도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변화라기보다 변화의 이제 물리적인 변화를 더 중요하지만 이 후보께서도 전라북도는 호남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하려고 이번에 이제 36년인가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림픽이 유치가 최종적으로 된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나 지금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군부 세력을 사면함으로써 또 다른 계엄 세력을 키웠던 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두 세력이 30년 넘게 이제 성장하면서 계엄 세력이 더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나라 이제 세력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상부의 워낙 그 처음이 기니까요.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이제 30년 내지 40년 사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 세력들은 그 계엄을 할 때 처단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처단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처단 사람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없애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이 계엄 세력에 대한 처벌이나 그 사후에 발생하지 않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말씀하세요. 지금 어쨌든 신의구 테타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제 사법적으로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후보께서 늘 얘기하시는 게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국민의힘 측이나 다른 쪽에서 윤석열이 했던 정적 제거 같은 것을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고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적 제거나 보복이나 이런 것은 절대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지만 내란 종식과 관련된 사법적인 처리 문제는 지금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이것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목도를 하셨던 사안이라 이 부분은 순리대로 수사와 재판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리를 잘 하십시오. 광역 공약 네.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식 발표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세부 실행 계획 같은 거 저희가 많이 온라인에 그런데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좀 있으시면 근데 물론 7개 정도라는 거는 이제 뭐 의원님들 표현을 작용하고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 각 공약들은 지금 우리 동네 시군교 공약이라고 해서 네. 말씀하시는 광역 전북 광역 공약이라고 모델로 광역? 네, 이게 아직 안 그래요. 제가 도당하고 네, 참조해서 공식 발표 너무 근데 늦어지시면 네. 광역 공약 저희가 다루기도 좀 그러니까 저 연락을 좀 해서 네. 기자분들도 좀 보다 관계자분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얘기를 못 받아봤는데 지금 사실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그 대선 기간에
본선 후보 수행실장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투표일까지 128일이었습니다. 128일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간담회 그리고 이런 공약과의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의 그 경선 기간을 한 3주 정도 제외하고 나서 본선이 다 이루어지는 통해 지난 20대 대선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본선 후보가 누구로 정해질지 당마다 물론 이제 예측은 하지만 그래도 후보가 딱 하고 결정이 돼야 그 다음부터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것들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인수위가 없이 시작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나는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러니까 전북도를 내려와서 서울로 내려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뭐 전투로 본다면 한포 사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제가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기자분들에게 책임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아까 이제 어려운 질문 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앙당 입장에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략부터 특별격수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서론적인 이야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자리가 중간 점검을 위한 자리로 좀 많이 있는데요. 네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 됐고 네. 선거운동 시작 전하고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난 지금 시점하고 네. 전라북도 좀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처음 내려왔을 때는 이게 총선이나 지방선거하고 다르게 사실 운동원 수도 굉장히 부족하고 저희 소선 같은 정비할 한 명밖에는 제치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아서 좀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다녀보면 의원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도민들께서 많이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너무 고요해서 다니다가 이번 투표는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가보면 마음이 결정을 했어. 우리 나갈 거야. 가족 모두도 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수도권과 조금 큰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다니면서 이제 도민분들을 만나면 투표 꼭 하셔야죠 라고 하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됐어. 그래서 그것이 첫날 봤을 때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기 빨간색이 덮고 파란색이 덮는 거 바로 사실이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 분위기는 그런 발언들로 좀 끌어안는 게 있나요? 궁금해서. 이번에도 지표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도 오늘도 아마 그 대구 중도 시민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이제 다녀올 때가 대구 지역인데 대구 지역에서는 후보의 중도 보수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요.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지표가 결국 여론조사 결과뿐인데 그것을 또 완전히 다 믿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예의주시하는 중입니다. 그 경우에 분위기가 전보다 나아졌다라는 얘기가 실제 많이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긴 한데 김민수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위기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서 캠페인이 저희가 이번에는 골목골목 다닌다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내란 공식 그리고 국민 통합, 헌정 질서 회복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캠페인 기조는 저희가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나오는 후보의 지지율이 50%에서 일정 부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모든 선거가 마지막에는 양당의 결집, 지지층들의 결집이 일어날 것이고 51대 40도 구도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지난 대선에 저희가 대비해서 본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붙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저희는 말씀드렸듯 자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한 표 더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부산대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까? 절대 자만하지 말고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네. 아까도 지금 이야기 나왔지만 93% 득표를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이 전국 지역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시도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당 내부에서도 이런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게 있나요? 뭐 이제 득표율이 어떤 성과 지표가 돼서 네. 나중에 어떤 인천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 모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전 선거 대비 얼마나 더 선거가 남느냐 이런 것들은 어느 당이나 다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이것만 특별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선거를 뛰는 것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12.3 내란을 일으켰던 친일 부정파를 일으켰던 윤석열로 인해서 발생한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이 조기 대선의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를 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결국 국민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저희가 뭐 다음 지방선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라기보다 국민들로 인해서 내란이 종식되고 국민들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저희가 뛰고 있기 때문에 성산에서 그렇게 나갈 준비했습니다. 의장님 오셨는데 네네. 또 운동하시면서 어떤 점이나 네.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시도 의원들은 한준호 최고께서 말씀했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쪽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당 요구하고 싶고 중앙당 요구하는 것은 네, 이미 아까 다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제 방에서 그 한준호 최고위원께 우리가 바른 그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의원 종족수 같은 얘기야. 그것은 나중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를 맡아서 열심히 거의 매일 이렇게 와서 해주니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일단 승리를 해야 되고 또 압도적인 승리만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보여줄 만큼 또 되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 시도원들은 특히 이 경청 투어라고 골목골목 움직이면서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의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야 돼요? 저희는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논밭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실은 경제 문제잖아요. 굉장히 살기 힘들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증명되는 게 성남시장과 여기도 지난 시절에 98%의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믿어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우리 지역에서 뭔 선거운동하냐. 사실은 그런 안일함들이 전번에 위원장 73%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을 가장 올리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다니면서 설득하고 도와주시라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좀 열심히 현장에 뛰고 있습니다. 아니,